런던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로지르며 병원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극도의 중압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환자들,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수술실의 긴박한 조명, 그리고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저의 감정 상태. 한때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했지만, 이제는 그저 고통스럽게 반복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일상에 아주 특별한 어린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최초로 언급된 한 한국인 축구 선수의 이름. 그것이 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저의 인생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줄은 꿈에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온한 청년의 지극히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가 어떻게 저를 재탄생시켰는지 지금부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경이로운 경험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 진실된 고백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진심 어린 건설적인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막대한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유와 소통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을 통해 이 감동 실화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잘 반영되어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저는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들의 작은 손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 작은 천은 한때 저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그 따뜻한 온기마저 무감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닥터 엘레나 크리스틴, 런던에서도 명성이 높은 세인트 메리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흰 가운을 입고 아이들의 아픔을 돌봐왔지만 저의 내면은 이미 북극의 찬바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긴급 호출, 숨 막히는 수술실의 고도의 긴장감, 그리고 잠시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연구와 논문 작성. 여기에 병원 내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과 알력 다툼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은 저의 내면에 남아있던 연약한 인간적인 감정들을 점진적으로 마모시키고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환자는 저에게 더 이상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치료해야 할 대상, 극복해야 할 질병의 케이스, 그리고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데이터의 집합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꿈을 꾸는지, 얼마나 극심하게 고통스러운지, 따위의 인간적인 측면은 더 이상 저의 전문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병명과 혈액검사 수치,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만이 저에게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웃음과 눈물, 희망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소아병동의 하얀 복도를 걸으면서도 저의 표정은 언제나 한결같이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기능을 애초에 탑재하지 않은 정교한 로봇처럼 행동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뒤에서 얼음 심장을 가진 의사, 차가운 칼날 같은 여자라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가졌던 뜨거운 사명감과 어린 생명을 구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은 이미 희미한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권태, 만연한 냉소주의,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든 깊은 피로감 뿐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을 영위하게 될 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진료 차트를 기계적으로 넘기던 저의 앞에 새로운 환자 차트 하나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서준, 8세, 국적은 대한민국. 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심장 이식이 시급히 요구되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차트 한 구석에 첨부된 아이의 작은 증명사진 속 모습은 깡마르고 창백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을 간직한 큰 눈망울이 유난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곧바로 냉정한 의사의 모습으로 복귀했습니다. 또 한 명의 힘든 싸움을 앞둔 어린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진 것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되뇌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인 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어가 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인함이 마치 불꽃처럼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 역시 지난 20년간 수없이 봐온 절박한 보호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례적이고 사무적인 말투로 아이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여과 없이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땡큐, 닥터 땡큐를 반복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서준이의 작은 병실은 온통 한 사람의 사진과 응원 문구로 가득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박지성 선수. 서준이는 가느다란 실핏줄이 비칠 정도로 앙상한 팔을 들어 벽에 붙은 그의 포스터를 가리키며 산소 호흡기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성 삼촌이 나의 히어로.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어린아이의 순수한 팬심과 절대적인 믿음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축구라고는 월드컵 결승전 하이라이트조차 제대로 챙겨본 적 없는 저에게 그 이름은 그저 낯설고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운동을 아주 잘하는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것이 저의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저의 메말랐던 인생에 한 줄기 따뜻한 햇살을 비춰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정말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이의 상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아주 가늘고 위태롭게 뛰었고 작은 몸은 하루가 다르게요. 이어지는 힘겨운 약물 치료와 각종 검사를 버텨내느라 나날이 앙상하게 야위어 갔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최신 논문을 샅샅이 뒤지고 동료 의사들과 밤샘 토론을 벌이며 새로운 치료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병세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어머니의 얼굴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고 작은 병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역시 인간이기에 꺼져가는 어린 생명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사로서의 직업적인 감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많은 죽음과 좌절을 바로 곁에서 경험하며 저의 감정은 이미 메마른 사막처럼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준이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생존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면서도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은 박지성 선수의 사진을 보며 힘겹게, 아주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그 낡은 사진 속에 정말로 살아있는 영웅이 존재하여 그 영웅이 자신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도무지 그 모습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낱 운동선수가, 그것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선 어린아이에게 저토록 절대적인 믿음과 꺼지지 않는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평생 쌓아온 의학 상식으로는, 그리고 제가 살아온 합리적인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린아이의 철없는 환상, 혹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 같은 헛된 기대감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의 그 작고 희미한 미소는 제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고
잔잔했던 저의 감정의 수면 위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원 행정실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가 보니 병원장님께서 평소와는 달리 상기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서준이를 위해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비밀리에 마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병원장님과 함께 제 앞에 나타난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물론 실제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미리 녹화된 짧은 영상 메시지였죠. 병원 측에서도 극비리에 진행한 일이었고 언론에는 일절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직 서준이 한 사람만을 위한 깜짝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유명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혹은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한 흔한 선행쇼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지겹도록 경험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영상 속 박지성 선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 대신 평범하고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꾸밈이 없었고 지극히 진솔했으며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준아 안녕. 나는 지성 삼촌이야. 지금 병원에서 많이 힘들지. 하지만 용감하게 잘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 멀리 영국에서도 모두 듣고 있어. 삼촌도 경기장에서 뛰다 보면 넘어지고 다치고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서준이 같은 멋진 팬들이 보내주는 응원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곤 해. 그러니까 우리 서준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밥도 잘 먹고 치료도 씩씩하게 잘 받아서 꼭 건강해져야 해. 그래서 언젠가 우리 같이 신나게 축구 한 판 해야지. 삼촌이 항상 서준이를 응원하고 기도할게. 파이팅!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린아이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격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긍정적인 에너지와 진심 어린 격려는 냉소로 가득 찼던 저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서준이의 반응은 정말이지 제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 생기를 잃어가던 아이의 두 눈에 아주 오랜만에 반짝이는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마르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희미희미하지만 분명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지성 삼촌, 약속 꼭 지킬게요. 그날 이후 정말 믿을 수 없는 극적인 변화가 서준이에게서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기 시작했고 그토록 거부하던 식사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스스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박지성 선수의 진심 어린 격려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극적으로 되살린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준이의 병세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호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운의 응응벌온과 따뜻한 마음이 죽음의 공포와 사투를 벌이던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인 힘과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 저는 제 두 눈으로 명확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지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단순한 유명 운동선수 이상의 특별한 의미로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강력한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궁금해졌고 반드시 알아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서의 바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박지성 선수에 대한 기사와 영상들을 탐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준이에게 그토록 엄청난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그의 축구 실력은 경이로웠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스피드,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현란한 드리블, 골문 구석을 정확히 꿰뚫는 강력한 슈팅. 그라운드 위에서 그는 마치 한 마리의 용맹한 호랑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뛰게 만들었던 것은 화려한 경기 기록이나 눈부신 골 장면보다 오히려 경기장 밖에서 보여주는 그의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경기에 함께 입장하는 어린 에스코트 키즈가 얇은 옷차림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따뜻한 겉옷을 벗어 아이의 작은 어깨에 덮어주는 모습. 수많은 팬들에게 둘러싸여 사인을 해주거나 함께 사진을 찍어줄 때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항상 보여주는 진심, 어린 환한 미소와 겸손하기 짝이 없는 태도. 그리고 언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가 남몰래 실천해온 수많은 크고 작은 선행들. 그는 자신이 받은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든 다시 세상에, 특히 자신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진정한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듣는 이의 가슴을 잔잔하게 울리는 그런 차분하고도 진솔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 순간 감사할 뿐이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수많은 팬들의 과분한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경기장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떤 가식이나 꾸밈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울림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서준이가 그토록 간절하게 박지성 선수를 자신의 영웅이라 부르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불굴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어쩌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살아있는 진짜 영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저도 모르게 깊이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어머니와의 대로의 대화 역시 저에게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새롭고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영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서준이에게 특별히 무언가 대단한 의술을 베푼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집에서 직접 정성껏 만들었다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작은 도시락에 담아 제게 건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외국인이라 입맛에 맞지 않을까봐 혹은 바쁜 병원 생활에 폐가 될까봐 정중히 사양했지만, 그녀의 강권하고도 진심 어린 권유에 못 이겨 한두 번 맛을 본 것이 이제는 오히려 제가 그녀의 음식을 기다릴 정도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맵고 짜다고만 생각했던 김치라는 붉은 배추 요리, 향긋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달콤 짭짤한 맛이 일품이었던 불고기라는 소고기 요리, 그리고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속을 확 풀어주던 찌개. 맛도 맛이었지만 저는 그 음식들 속에 담긴 따뜻한 정성과 보이지 않는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건네는 음식들은 먹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도 모르게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정칭이라는 것일까요? 제가 살아온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영국 문화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어떤 조건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과 깊은 배려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제 연구실로 찾아와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수줍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남편과 서준이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이는 귀여운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가족들의 얼굴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금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보고 싶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서준이가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는 엄마니까 강해야 해요. 그녀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와 깊은 슬픔이 제 가슴에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닥터 크리스틴 선생님,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항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며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처연하면서도 강인한 미소 속에서 저는 한국인 특유의 놀라운 인내심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모성애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작은 심경의 변화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예리하게 눈치챈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동료 의사인 닥터 마이클 제이콥스였습니다. 그는 우리 병원 내에서도 냉철하고 이성적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의학적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과거의 저보다 훨씬 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서준이 어머니와 의학적인 이야기 외에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묘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은근히 혀를 차곤 했습니다. 엘레나, 당신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군. 예전에 당신답지 않아. 환자에게 그렇게까지 감정을 이입하는 건 프로페셔널한 의사의 태도가 아니야. 우리는 의사이지 무슨 자선사업가나 상담사가 아니잖소. 감정 조절도 못해서야 어디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겠어. 그의 말은 예전에 저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동의했을 법한 냉정한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제이콥스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되받아쳤습니다. 마이클,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환자는 단순한 질병 덩어리나 고장난 기계 부품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아파하는 감정을 가진 소중한 인간이죠. 때로는 우리가 처방하는 값비싼 신약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공감의 눈빛이 그들에게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걸 요즘 저는 아주 조금씩이나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이콥스는 제 말을 마치 터무니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피식 비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엘레나. 당신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다니 놀랍군. 그러다 감상에 잔뜩 빠져서 의료사고나 제대로 내지 마시오. 책임은 당신 혼자 져야 할 테니. 그의 날카로운 빈정거림이 순간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듯 불쾌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동요하거나 분노로 들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이미 아주 작지만 단단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텔레비전의 모든 채널을 통해 긴급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가 그의 소속팀인 토트넘 호스퍼를 창단 이후 처음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엄청난 위협으로 이끌었다는 가슴 벅찬 소식이었습니다. 마침 병원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식어 빠진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이었죠. 화면 속에서는 우승 트로피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어린아이처럼 환호하는 박지성 선수와 그를 둘러싸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동료 선수들, 그리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팬들이 마치 하나가 된 듯 열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런던 시내 전체가 거대한 축제의 도가니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저는 축구의 축자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화면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동안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중계 카메라에 아주 잠깐 잡혔던 관중석 한쪽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던 한나이,
지긋한 토트넘 할아버지 팬의 모습은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담긴 수십 년의 기다림과 간절함,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환희와 감격의 감정들이 제게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굴의고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팀 동료들과 팬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고, 오랜 시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담당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서준이의 병실을 지나치던 저는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외침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성 챔피언, 우리가 이겼어요. 엄마, 지성 삼촌이 해냈어요. 평소에는 작은 목소리로 간신히 말하던 서준이가 오늘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작은 두 주먹을 하늘로 힘껏 뻗어 올린 채 온 병동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매에 시달리며 창백하기만 했던 서준이의 작은 얼굴이 오늘은 마치 잘 익은 사과처럼 기쁨과 흥분으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저의 입가에도 저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아주 오랜만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수하고도 맑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희미하게나마 예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아이와 이국에서 온 한 축구 선수가 저의 메마른 삶에 가져올 놀라운 변화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행운 뒤에는 언제나 예고 없이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붙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일까요? 아니면 제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제 삶을 비추기 시작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어김없이 차갑고도 잔인한 운명의 여신은 제게 또 다른 절망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의 핏줄, 사랑하는 여동생 에밀리가 런던 외곽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든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한창 어린 환자의 응급수술을 집도하고 있을 때 수술실 인터폰을 통해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차마 제 입으로 직접 전하지 못하고 대신 전달해준 그 짤막한 소식에 저의 심장은 마치 높은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가까스로 평정심을 되찾고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술복을 벗어 던지기가 무섭게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에밀리가 입원해 있다는 저 시내 외곽의 작은 병원으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환자분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담당 의사의 절망적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에밀리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어리석은 이유로 에밀리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런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제 온몸을 밧줄처럼 올가매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사소한 일로 다투고 토라졌던 순간들, 그리고 제가 무심하게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마음을 후벼 파며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밀려와 저를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며칠 밤낮을 에밀리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뜬 눈으로 세우다시피 했지만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인이 아니었습니다. 업무에라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약물 처방 용량을 착각해서 어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뻔한
의사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아찔한 실수까지 저지를 뻔했습니다. 다행히 베테랑 간호사인 수간호사가 마지막 순간에 발견해서 끔찍한 의료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볼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어두운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칠 만에 병원제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평소와는 달리 제 책상 위에 작은 그림 하나와 곱게 접힌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일까 의아하게 생각하며 다가가 보니 그것은 어린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것이 분명한, 하지만 한눈에 봐도 박지성 선수를 그린 것이 틀림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환한 미소와 역동적인 슈팅 자세까지 제법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옆에 놓인 쪽지에는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닥터 크리스틴 힘내세요. 지성 삼촌처럼 서준이가 빌어요. 틀림없이 서준이가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 말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라는 문구도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자주 했던, 이제는 제게도 너무나 익숙해진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제 목구멍으로 왈칵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그림과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연구실에서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위로가, 그리고 그 아이가 온 마음을 다해 전해준 한 운동선수의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가 산산조각 나버린 제 마음을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연구실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눈물을 급히 닫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서준이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욱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닥터 크리스틴 선생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마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어가고 있다는 참혹한 이야기를 제 입으로 직접 꺼내지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힘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말없이 제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가만히 쥐어주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전통차예요. 제가 듣기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짧은 편지예요. 그녀가 수줍게 건넨 편지에는 아직은 서툰 영어였지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눌러 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닥터 크리스틴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우리 서준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슬퍼서 울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땐 참지 말고 그냥 실컷 우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가족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부디 힘내세요, 닥터 크리스틴.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그것도 아픈 아들을 홀로 돌보며 그 누구보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녀가 오히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크고 깊은 그리고 조건 없는 따뜻한 진심 앞에서 저는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절망 같은 암흑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리 깊이 넘어져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드리워졌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에밀리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에밀리에게 저질렀던 모든 무관심과 이기심에 대해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저는 매일같이 에밀리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며칠 뒤 에밀리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비록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신께 감사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예전에 냉소적이고 차가웠던 엘레나 크리스틴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이야기했고 그들의 천진난만한 작은 농담에도 박장대소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어느새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며 놀라워했지만 곧 저의 진심을 알아보고는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병원 전체의 분위기도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가장 큰 비판자였던 닥터 마이클 제이콥스조차 저의 진심 어린 변화된 모습 앞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롭고 냉소적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특유의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가끔 복도에서 저와 마주칠 때면 제 어깨를 툭 치며 오늘 좀 괜찮아 보이는군, 엘레나. 계속 그렇게 하라고 라고 한마디씩 툭 던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저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과 격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서준이와 서준이 어머니, 그리고 저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박지성이라는 한 축구 선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된 대한민국은 제가 이전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마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어린아이처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런던 시내 한국 문화원을 찾아 한국 전통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때로는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공의 슬픈 운명에 함께 눈물 흘리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준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레시피로 서툴지만 정성껏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보기도 하고 런던 시내의 한인마트에서 구입한 한국식 재료들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서준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희는 서준이 가족과 꾸준히 이메일과 화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심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서 학교도 다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지성 선수의 세상에서 가장 열렬한 팬이라고 언젠가 꼭 저와 함께 런던의 토트넘 경기장에서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보고 싶다고 제잘거리곤 했습니다. 저는 다음번 긴 휴가에는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서 사랑스러운 서준이와 꼭 재회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서 깊은 문화 유산들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할 것이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얼음 심장을 가진 냉정한 의사가 아닙니다. 제 심장은 아주 오랜만에 다시 뜨겁고 건강하게 뛰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 그리고 제 삶을 변화시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놀랍고도 기적 같은 변화는 어쩌면 아주 사소하고 우연하게만 보였던 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작은 천사 김서준, 그리고 그 아이의 유일한 영웅이자 희망이었던 박지성 선수. 그들이 제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보여준 순수하고도 따뜻한 마음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긍정의 힘은 저의 메마르고 빛을 잃었던 삶에 다시 없을 찬란한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의료 심포지엄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강연을 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저명한 의학자들과 의료 관계자들 앞에서 저의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진솔하게 공유했습니다. 한 명의 평범한 스포츠 선수가 가진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이 한 개인의 절망적인 삶을 넘어 한 사회 전체에 얼마나 놀랍고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감동과 기적의 시작은 아주 먼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한 위대한 청년의 티 없이 맑고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강연장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고, 이윽고 여기저기서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운 좋게도 영국의 한 지역 신문에도 아주 작게나마 실렸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아줄 만큼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저의 작은 경험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전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주변의 모든 것이 온통 차갑고 냉정하게만 느껴져서 숨 막힐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서서 여러분의 주변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혹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소중한 온기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밝게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온 작은 아이와 그의 연궁이었던 한 위대한 운동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제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여주었던 수정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과 진심,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긍정의 힘은 제 삶에 다시는 없을 눈부신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속 깊은 곳에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영원히 잊지 못할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받은 이 과분하고도 따뜻한 감동과 사랑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 길고도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늘 따뜻한 사랑과 행복, 그리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주 작은 울림이 남아 전해졌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따뜻한 좋아요,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응원의 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감동적인 실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이 영상을 SNS나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기적 같은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꾸는 또 다른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이 감동적인 실화를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